위스키병 처음 여는 걸 흔히 뚜따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 뚜따한 위스키 여러분 보통 어떻게 드세요? 네, 뚜따해서 잔에 따라 놓고서 바로 즐기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면서 잔에 따라 놓고 한참을 기다리는 분도 많은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위스키를 공기와 접촉시켜서 여러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거죠. 예를 들어서요, 알코올 튀는 거 좀 누그러뜨린다든가 아니면 좀 더 다양한 향이 올라오게 하려는 건데요. 이처럼 풍미 변화를 위해서 술과 공기를 만나게 하는 걸 흔히 에어링이라고 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어링은 콩글리시에 가까운 표현이고요. 미국이나 스코틀랜드에서는 에어레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아니면 숨 쉰다는 뜻의 브리딩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용어로 부르든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럼 이 대목에서 흔히 에어링이라고 부르는 이 에어레이션과 관련해서 전문가들끼리도 극명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그건 바로 고숙성 위스키는 에어레이션, 에어링이 과연 필요한가 아닌가인데요. 한쪽에서는 고숙성 위스키는 이미 오크통에서도 오랜 세월 공기와 접촉을 했기 때문에 개봉한 뒤에는 바로 마시는 게 더 낫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맥켈란 25년은 오크통 안에서도 이미 25년이나 공기와 접촉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에어레이션 할 필요가 없고, 에어레이션을 하면 오히려 풍미가 더 떨어진다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고숙성일수록 더 오래 에어레이션을 시켜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대표적인 분이 스카치 복음 전도사로 불리는 아일라의 전설 짐 매관 선생님인데요. 예전 영상에서도 설명해드린 것처럼 이 짐 매관은 보모에서 37년을 일한 뒤에 브룩라디로 넘어가서 옥토모어를 비롯한 브룩라디 전체 라인업을 완성했고, 신생융유소 아드나우까지 설계한 그런 거장 중에 거장이신데, 이런 분께서 내세운 에어레이션 이론이 뭐냐면 숙성 연수 1년에 1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맥켈란 12년 위스키병을 처음 열었다고 하면 잔에 따라 놓고서 12분 기다려야 하고, 18년이라면 18분, 25년은 25분, 30년은 30분을 기다려야 향이 제대로 열린다는 건데요. 짐 매관은 인터뷰에서 위스키도 와인처럼 숨을 좀 쉬어야 한다, 위스키가 열리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라면서, 그렇다고 따라만 놓고 계속 기다릴 필요는 없고 시간을 두고 조금씩 마시면서 차이를 느껴보라 라고 조언을 했는데, 짐 매관은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글렌파클라스 50년 한 잔을 50분 넘는 시간 동안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신 적이 있는데, 맛의 변화가 너무 놀라워서 100점 만점에 110점을 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주류탐험가 조승원인데요. 오늘 정말 특별한 아이템 준비했거든요. 그동안 영상 댓글은 물론이고 인스타그램 DM으로도 많은 분께서 에어레이션을 아이템으로 한번 다뤄달라라고 저한테 요청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위스키가 공기를 만나면 왜 향이 달라지는 것이며 얼마나 풍미가 변하는지와 더불어서 에어레이션 어느 정도 해야 적당한 건지까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론적인 설명뿐만이 아니라 제가 한 달에서 1년 이상 준비한 에어링 실험 결과까지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에어레이션과 관련해서 딱 이분이다 싶었습니다. 가장 정확한 답을 주실 분이 아마 국내에 이분밖에 없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성훈 선생님 모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지금 골든블루에서 맡고 계신 게 K 위스키 프로젝트 매니저시더라고요. 조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골든블루는 국내의 위스키 수입 유통 업체인데요. 그렇죠. 오래 전부터 이제 수입산 원액 말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위스키 원액을 만들어서 100% 국산 위스키를 만들자는 꿈이 있었고, 그것을 저희가 K 위스키 프로젝트라고 명명을 하고 제가 그런 실무랑 기획을 전반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증류소 이제 지으시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K 위스키 프로젝트 정말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좀 들어가서, 먼저 오늘 주제가 에어링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 에어레이션이에요. 이거의 과학적 원리가 좀 많이 궁금한데, 사실 위스키뿐만 아니라 뭐 와인이나 다른 술도
다 그렇잖아요. 공기하고 만나게 되면 뭔가 풍미가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변하잖아요. 이유가 뭔가요? 저는 이제 위스키를 논문이나 책으로 많이 공부를 하는 편이에요. 네. 여기에 대한 자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에어레이션 혹은 브리딩이라고 검색하면 내용이 잘 안 나오고요. 옥시데이션으로 검색했을 때 탄화. 제일 적합한 결과들이 나옵니다. 탄소가 이제 반응성이 높은 기체이기 때문에 위스키나 다른 술들과 작용을 활발하게 합니다. 위스키와 산소의 상호작용이 이 에어레이션의 기본 원리다라는 걸 그러니까 짚어봐야 에어레이션이라는 좋겠습니다. 거는 산소가 중요하다 이 얘기죠. 네. 그러니까 위스키만 해도 도수가 이제 뭐 기본 40도니까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조 과정에서 그래서 좀 차이가 좀 크죠. 산소와 반응해서 변화할 수 있는 성분들이 많은 술입니다. 맥주 만들 때는 절대 이 술이 산소를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제 맥주를 먼저 포장할 때 이제 CO2 이산화탄소를 넣어서 그렇죠. 산소 접촉을 방지한다든지 맥주가 산소랑 만나면 산화취라는 젖은 마분지 냄새, 박스 냄새 같은 게 나는데 맥주 마신 입장에서는 불쾌합니다. 와인도 그렇죠. 이제 산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산화방지제인 이산화황을 넣어서 병입을 하거든요. 도수가 낮고 원료의 향기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는 경우에 산소를 만나면은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죠. 반면에 위스키는 좀 다르죠. 위스키는 사실 아침 증류를 한번 했고 산소를 만났을 때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미 이 위스키의 제조 과정이 숙성을 거치는데 계속 산소와 노출되는 오크통 안에서 오크통에 넣은 교류를 하는 겁니다. 네, 오크통은 네. 계속 산소와 교류를 하니까 그럼에도 이제 위스키가 산소와 만나서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위스키 안에 있는 다양한 향기 성분 혹은 이제 미량 성분들 때문입니다. 산소 그리고 향기 성분, 향기 물질 이게 딱 만났을 때 얘들이 이제 뭔가 변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크 안에 리그닌에 분해된 바닐린, 네. 바닐라 향이 나는 성분들 그렇죠. 이런 것들도 산소에 의한 분해로도 발생한다. 그러니까 오크통 안에 위스키가 차 있을 때 산소가 들어가서 접촉하면서 리그닌이 분해가 된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하나 뭐 더 말씀드리자면 에탄올이 산소를 만나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또 산화 분해가 되는데 pH 수치는 낮아지는 효과가 또 있습니다. 그 얘기는 산미가 좀 생길 수도 있다. 이 얘기 맞습니다. 숙성된 위스키의 pH가 한 4.0에서 4.5 사이거든요. 토마토 주스 수준이고요. 다양한 오크 향, 뭐 당분 이런 것 때문에 마스킹이 되어 있어서 뭐 위스키 시다고 느끼진 않죠. 그렇게 못 느껴서 그렇지 산소와 위스키가 만나서 그런 산미까지 일으킬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위스키를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병을 열어요. 우리가 일부러 이제 에어레이션 산소 접촉을 시키잖아요. 에어링을 시켰을 때 어떤 효과를 우리가 좀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지 그걸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병 안에서 남아있는 산소를 만났을 때 발생하는 변화들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황계열의 냄새, 예를 들어 유황, 뭐 성냥, 고기나 뭐 양파 냄새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뚜따를 했을 때 그런 냄새가 나는 위스키가 있다. 네, 그 경우에 뭐 좀 병을 비운 상태에서 일주일도 좋고 뭐 한 달도 좋고 좀 두면서 변화를 지켜보면 이 황 냄새가 좀 날아가서 사라진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은 굉장히 미량으로도 냄새가 많이 나는 굉장히 강한 그렇죠. 휘발성 성분이거든요. 그걸 이제 날려보내는 효과가 있는 거죠. 조금만 좀 에어링 시키면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 경향은 있다. 그런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스키가 오크통 안에서 숙성이 될 때에 탄닌 같은 떫은 맛이 나는 그런 성분들이 또 추출이 되거든요. 그렇죠. 탄닌도 산소를 만나면 산화가 되면서 부드러운 질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떫은 맛이나 어떤 쓴맛이 줄어들고 부드러워진다. 그 효과가 사실 오크통을 빠져나와서 병 안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어링은 저는 좀 궁금한 게 지나치게 했어요. 그럴 때 좀 부작용 같은 건 없나요? 있을 수 있죠. 저는 특히 개인적인 경험이 하나 있는데 네. 글래스고에서 살 때 이제 동네에 있는 로컬 펍을 갔어요. 그래서 이런 백바에 있는 위스키 중에 제일 꼭대기에 피트 위스키가 하나 있더라고요. 좋은 스모키한 향미를 기대하면서 딱 받았는데 스모키한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때 병에 남아있는 양이 별로 없었고 백열등의 열을 받고 있었어요. 증발과 뭐 산소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촉진이 됐을 것 같다. 위스키가 보관 중에 만날 수 있는 부정적인 거는 열이나 탄소와 직사광선이나 노출됐을 때 극적으로 변화가 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도 똑같은데요. 피트 위스키는 진짜 빨리 드셔야 돼요. 피트는 굉장히 빨리 날아가더라고요.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는 설명 못 하겠어요. 근데 제 경험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피트 위스키는 일단 열었다 하면 저는 빨리 먹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이제 가장 긴장되고 정말 가장 흥분되는 시간입니다. 이런 거 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자 지금 이렇게 앞에 보고 계신데요. 정확히 제가 한 달 전에 10월 3일 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조니워커 블랙이고요. 똑같은 데서 샀습니다. 하나는 열지 않고 그대로 놔뒀고요. 하나는 약 3분의 1인데 약 한 200ml 정도만 제가 따라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절반 정도 따랐습니다. 마지막 한 병은 약 3분의 1만 남기고 3분의 2를 비워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월 3일 날부터 11월 3일까지 정확하게 한 달 동안 저희 집에 있는 술장 맨 윗칸에다가 올려놓고 그대로 보관해 놨다가 오늘 딱 가져와서 이제 맛을 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제일 궁금한 게 얘하고 얘예요. 궁금한 것부터 해보죠. 자, 요거부터 먼저 좀 따라 보겠습니다. 이거는 미개봉입니다. 미개봉. 그리고 500ml를 이미 비워냈다가 한 달간 에어링을 시킨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한번 두 개를 일단 향부터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우리? 큰 결은 일단 비슷하네요. 이거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뭐 달콤한 바닐라, 아주 은은한 스모크, 그리고 뭐 잔향에서 나는 그런 피트 향이 있네요. 한 달 에어링한 거. 좀 부드러워졌는데요? 두 개의 차이는 과일이네요. 과일. 조금 더 부드러워요. 그 다음에 스모키한 거 그런 거 좀 눌러놨어요. 그냥 과일은 좀 더 열렸어요. 네.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확 완전히 그냥 진짜 드라마틱한 막 그런 차이는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 맛을 내기 위해서 굳이 비온 병으로 한 달을 기다려야 될 것 같진 않아요. 그 다음에 처음에 딱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한 번도 에어링을 안 하고 딱 따니까 약간 알코올 충이 튀더라고요. 맞아요. 탁 튀었는데 그거는 좀 없어요. 이거는 그 정도의 효과다. 조금은 다르고 분명한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지만 이 차이를 위해서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네요. 자 그러면 한번 다 따라서 한번 적어봅시다. 네 가지를 다 한번 동시에 비교해서 뭐 얼마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가 안 마셔본 게 요거니까 요거. 알겠네요. 오늘 답이 나왔네. 2번, 3번 아무 차이 없습니다. 요런 정도의 차이로는 위스키 차이 아무 없고 딱 차이 나는 거는 얘랑 얘 정도 되니까 차이 나는데 큰 차이 없습니다. 한 달 정도로는. 그러나 어찌됐건 알코올 튀는 거는 조금은 사라지고 조금은 더 열린 듯한 느낌이 좀 들기는 한다. 자 이번에는 또 재미로 한번 테이스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 이거는 조니워커 블랙 오징어 게임 에디션 나온 게 딱 1년 전입니다. 그때 사놨어요. 그리고 그때 절반 정도 먹고 그대로 놔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절반 먹고 1년 그대로 된 1년 에어링한 건데 1년을 자, 그 옆에 보시죠. 이게 색깔부터 다릅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주라기 월드도 하기 한참 전 그러니까 보도국에서 제가 기자로 일할 때 5년 전입니다. 2020년에 구입을 해서 그때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앞에 계신 PD분 보셨을 거예요. 제 책상에 가면 장식품처럼 그냥 마치 붕적처럼 제가 항상 놔뒀던 거예요. 안 먹었냐고요? 한 번도 안 먹었죠. 5년간 매우 심하게 에어링 된 겁니다. 그 사이에 색깔도 다 빠졌어요. 제가 볼 때는. 맛이 심하게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네.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조금씩 마시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조금만 따르겠습니다. 조금만. 이거는 1년 된 거 이걸 먼저. 1년 된 거부터 먼저 그냥 한번. 아까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아까 마셨던 술들은 딱 삼켰을 때 남는 그 어떤 스모키한 여운이 있었는데 그렇죠. 여기서는 좀 많이 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정도 차이고 뭐 과실감이라든가 프루티한 노트나 뭐 이런 거는 거의 큰 변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가장 기대되는 5년 이상 사무실에 정말 극단적으로 에어링이 된 야, 많이 다르네. 이거는 많이 다른 정도가 아니고 그냥 다른 술이고요. 완벽하게 와. 다른 술입니다. 이건 조니워커가 아닙니다. 위스키도 아닌 것 같아요. 아우.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는 시골에서 그 담금주 있잖아요. 네네 그 그렇죠. 느낌. 뭐 당귀, 뭐 인삼. 인삼 들어가고 네네네네. 쓴 밥. 이거는 어. 조니워커 블랙이 아닙니다. 이 조니워커 블랙이라고 이걸 누가 얘기를 하면 어우. 이거 아마 조니워커 회사에서 화낼 겁니다. 아, 이거를 일종의 산화취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저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재밌는 포인트가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변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색깔이네. 뭐 색깔에 탄닌 같은 것도 기여를 하거든요. 탄닌이 산화되면서 또 이런 이렇게 위스키에도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걸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되게 실감이 나네요. 여러분, 위스키는 빨리 드십시오. 그리고 뱃속으로 보관해야지. 이게 저처럼 5년 동안 놔두시면 담금주 됩니다. 담금주. 자, 조니워커 블랙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블렌디드 위스키이고 네. 특히 중요했던 게 사실 뚜껑이 스크류 캡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뭐 산소 접촉을 조금 더 막아주는 단기간에 맞습니다. 좀 더 막아주는 그런 측면이 있죠. 이번에는 그래서 이런 실험을 좀 준비했습니다. 블렌디드 아닌 싱글 몰트예요. 그리고 뚜껑은 코르크예요. 1년 전에 제가 똑같은 글렌그란트 10년을 2병을 샀어요. 그래서 하나는 뭐 이게 한 3분의 1 정도인가요? 이 정도를 마셨습니다. 마신 뒤에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때 마셨을 때 어디서 마셨냐? 제가 침착맨 출연했을 때 먹은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침착맨 영상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때 제가 침착맨과 같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먹고 이 정도를 그 뒤에 절대 안 먹고 그대로 놔뒀어요. 똑같은 제품인데 하나는 그대로 오늘 한번 개봉을 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글렌그란트 같은 경우는 이거 좀 얘가 좀 실망스러운데요. 저는 오히려 맞아요. 이거 두 개 중에 어떤 게 맛있냐 그러면 저는 오히려 신품일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오히려 글렌그란트 특유의 어떤 얘는 좀 신선한 그 맛과 맞아요. 이게 있잖아요. 이게 과일의 어떤 신선한 맛, 고소한 맛 네. 이런 걸로 먹는 술인데 그게 열렸냐? 별로 안 열린 것 같아요. 진짜 1년 그러네요. 사이에 극적인 변화 없고 1년 사이에 맛이 그럼 좋아졌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들은 아무리 보관을 잘해도 위스키 5년 안에는 일단 무조건 마셔라 라고 얘기하고 보통 6개월에서 한 2년 내에 마시라고 조언을 하는데 정 선생님은 보통 어느 정도에 드십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6개월 보관해 본 적이 없고요. 3개월, 6개월 정도를 이제 권하는 편인데 사실은 저는 이제 위스키를 만드는 입장에서 제가 병에 담아서 파는 그 순간 그 위스키를 소비자들이 즐겨주면 좋겠어요. 개봉한 위스키, 뚜따 한 번 한 위스키는 가급적 빨리 드시는 게 좋고 여러분 배에다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동안에 주라기월드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제대로 된 전문가분이 나오셔서 이 질문에 대한 좀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먼저 이 질문 많았습니다. 와인은 디케팅을 참 많이 한다. 이게 일반적이다. 근데 위스키는 물론 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는 디케팅을 잘 안 한다. 왜 그런가요? 라는 질문 주신 분들이 계신데 먼저요. 주류 전문지죠. 바인페어에서 실린 기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와인은 포도로 만들기 때문에 애초에 애시당초 위스키와 비교해서 타닌 함량이 훨씬 높다. 네. 이 타닌이라는 거는 공기와 만나면 줄어들어서 산화돼서 떫은 맛이 줄어든다고 했죠. 네. 그래서 와인은 디켄팅을 해서 이 타닌을 산화시켜서 떫은 맛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좀 크다라고 주류 전문지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반면에 위스키는 타닌 자체가 와인보다는 훨씬 적다. 그래서 디켄팅이 굳이 꼭 필요한가? 그런 기사를 한번 올린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정 선생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와인의 디켄터는 뚜껑이 없는 그렇죠, 뚜껑이 없죠. 공기랑 최대한 많이 만나게 하려는 구조인데 네. 위스키를 보관한다고 하는 디켄터는 사실 뚜껑도 달려 있고 그렇죠, 뚜껑이 있죠. 되게 예쁜 크리스탈에 담겨 맞아요. 있더라고요. 미적인 용도. 네, 분위기 잡는 뭐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라 좀 이것을 이제 공기의 접촉으로 뭐 이렇게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 보기는 어렵다. 디켄팅을 위스키에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것이 이제 저의 의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논란이 좀 큰 주제인데 저도 사실 위스키 할 때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요거 또 이제 스월링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크 바일록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게 위스키 캐비넷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 쓰신 위스키 전문가인데 이분은 스월링 절대로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분 주장은 이런 거예요. 위스키 같은 고도수 술은 이렇게 빙빙 돌리면 오히려 휘발성이 지나치게 커져서 알코올 향이 코를 압도해 버린다. 그래서 다른 향을 오히려 못 느끼게 된다, 방해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근데 뭐 리차드 패터슨이니 뭐니 뭐 다른 전문가분들 보면 진짜 많이 돌리시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스월링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스월링을 하지 말라는 거에는 사실 저는 동의는 잘 못하겠어요. 왜냐면 이 잔을 빙빙 돌려가지고 벽면에 이제 위스키를 묻혀서 맞아요. 그 이렇게 향이 네. 이 안에 고루 갇히고 분포되게. 코로 잘 다가올 수 있게 하는 건데 네. 사실 그렇게 해서 알코올 향을 너무 압도적으로 느끼게 된다? 저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월링 자체가 뭐 극적인 엄청난 효과를 갖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이 잔 전체에 골고루 묻히는 효과가 좀 있거든요. 맞습니다. 벽면에. 네. 그런 용도로 이렇게 좀 돌리는 거는 뭐 나쁘진 않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또 이런 질문 주신 분들도 많으세요. 위스키 따를 때 와인 하시는 분들도 역시 또 많이 쓰시는 건데 이 에어레이터 있잖아요. 이 에어레이터를 쓰면 효과가 있냐 없냐 뭐 이런 질문 저한테 주신 분 많은데 이거는 제가 한 2, 3년 전에 이미 구입을 한 거예요. 제가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국내에서도 파는 거고요. 이거 왼쪽에 있는 거는 국내에서는 안 팔아서 제가 해외에서 직구한 겁니다. 네. 제가 집에서 많이 써봤거든요. 네. 근데 뭐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효과 없다. 근데 물론 뭐 요즘 아주 최신 제품은 좀 다르다는 얘기 들었어요. 제가. 네. 근데 거품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향과 맛이 뭐 달라지느냐?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전문가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제품이 그래서 나쁘냐?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확히 30ml를 따라주거든요. 이게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정확히 디스펜서 기능은 참 좋으나 저는 이거 써가지고 무슨 위스키 맛과 향이 변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정성훈 선생님께 바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그 진매관 선생님의 그 이론 있잖아요. 네. 숙성 1년에 1분 기다려라. 이 이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크통에서 숙성을 할 때에 이게 위스키 오크통을 이제 흔들거나 섞지 않는 이상 그 내부에 있는 공기 중에 산소가 소모가 돼서 사실상 산소가 접촉이 잘 안 되는 환경이 조성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런 오랫동안 숙성되면서 또 축적된 뭐 탄닌이나 뭐 오크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거운 향미 성분들 그거가 좀 더 발현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을 좀 줄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런 뜻에서 진매관 선생님이 이런 숙성 1년에 1분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추측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에어레이션에 대한 실험을 저희가 해봤는데 느낀 바가 정말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오늘 실험한 조니 워커 블랙 그리고 글렌 그란트 제가 그대로 놔둬보려고요. 네. 그래서 몇 달 뒤 혹은 또 1년 뒤에는 또 맛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제가 테이스팅을 해보고 그 결과를 영상이나 인스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끝으로 시원한 위스키 하이볼 한잔 하면서 인사드릴까 하는데 오늘 하이볼 베이스가 아주 특별합니다. 정성훈 선생님께서 가져오신 골든블루 쿼츠로 만든 하이볼인데 이 제품이 뭐 하이볼에 특화된 그런 제품이라면서요? 네, 저희 뭐 젊은 소비자들, 뭐 홈술 그리고 하이볼 음용하는 소비자층을 위해서 특별히 좀 개발한 신제품이고요. 쉽게 만날 수 있게끔 저희가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정성훈 선생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이 골든블루 쿼츠 하이볼 마시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요. 시원하고 오우, 너무 좋습니다. 이야.